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요 초대 농림축산비서관 이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농민신문 4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최응식 회장님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는 농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후계농, 또 회원이기도 하고 이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내도 지금 저 때문에 덤태기를 쓰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또 여성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귀한 자리, 또 우리 전국의 우리 농민 형제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부 강연을 안 나갔는데 오늘 농민신문 창간 46주년 맞아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자랑보다도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도록 잔칫날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최대한 짧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해가지고요. 1년 한 2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농업사업법을, 지난 정부 때는 거부권 행사됐던 사업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해서 17개 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처음에 10개, 7개까지 해서 17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주도형 햇빛소득 마을 사업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이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안부, 그리고 기후부, 그리고 국토부, 부처의 각종 법들이 사실은 우리 농촌에 지금 전력망이 포화가 된 상황에서 농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농어촌 그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이익을 먼저 배분해 준다는 건요. 사실 굉장한 일인데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해주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죠. 농지 전수조사를 78년 만에 처음으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 사실은 농지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불법을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했는데 기간에는 사실 재정당국에서 그 예산만큼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반대로 지금까지 못 해오다가요.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농협법과 관련된 농협개혁 작업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개혁 관련해서 좀 미진한데 좀 들어있네요.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현장에 제가 가면은 형님들이 야,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쌀값은 그래도 함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가요? 별로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요. 안에서는 엄청나게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이제 최고까지 한 24만원까지 갈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치 중에 하나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쌀값 늘 물가에 휘둘려가지고 사실 제가 올라갔을 때 18만원, 19만원부터 쌀값 내려야 된다고 엄청난 압박이 있을 때요. 아닙니다. 쌀은 물가 이면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사실은 세상 일이 그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셔가지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의 쌀값을 유지해오고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나 어린이 과일간식품 재개됐고요. 또 역대 최대 K푸드 수출액도 한 137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데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제가 짧게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한 컷씩 우리 대통령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청와대 이야기를 조금 담았습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대통령 그리고 국무회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 이야기를 안 하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 참모진 회의를 또 매일 아침에 하는데요. 그때도 농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과 수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도대체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많이 하시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도 나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도 정치인도 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농업사업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가격 안정과 재해 관련해서도요. 사실 현장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저희들이 핵심은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15만 원 정도 보통 우리 농촌의 주민들에게요. 지자체 예산이 1인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갑니다. 근데 15만 원을 써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좋은 정책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몇 개 다 한다 이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하자라고 결정하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도 희망하는 마을은 우리 3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마을이. 3만 8천 개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업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고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인 후계자로서 집에 어른한테 받은 건 없고 정책 자금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빚 많은 대농인데 보셨죠? 대통령실 재산 공개 1위 제가 1등 했습니다. 예. 뒤에서 1등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농업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자산이 한 5억 정도 됐던데 농촌에 아무것도 없는 50대 정도의 농사꾼이 그 정도 살면 뭐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농업의 현실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농지의 전수조사도 해야 되지만 내가 가진 자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와 별개로 그런 부분들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임차농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 기금이, 매입 기금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팔고 싶은 사람, 국가가 최대한 사고, 그래서 농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직불금이든 농지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도세, 8년 자경의 양도세 감면 때문에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개혁 중요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다 농업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상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회장 직선제를 비롯해가지고 회원조합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 뭐 지역에도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농협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선거 한번 없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한 것은 농협의 본질적인 거는 선거제도도 중앙회 개혁도 아닙니다. 농협이 농민들의 농산물을 잘 만들고 또 잘 유통시켜서 잘 팔 수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개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통개혁 할 일이 많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도매시장 우리 법인 대표님도 오셨는데 도매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또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도 협조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저는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은 도매시장의 개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농민들이 잘 팔 수 있는 구조, 그게 직거래가 되든 온라인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7년부터 전자성품장을 전면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지금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K푸드, 우리 농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있겠지만요.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 수입 농산물로 해가지고 K푸드 수출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말 K 농산물로 만드는 K푸드가 될 수 있는 장기적 설계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나름대로 뜨겁게 토론 중입니다. 핵심은 그냥 전년 동월 대비
쌀값이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런 정책 이제 하지 맙시다. 최소한 정부라면 우리 농민들의 주식이고 농민들이 52%나 재배하는 주산업인 쌀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정도의 정책적 지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쌀값 정책 지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행정은 속도다. 지난 1년 동안 아까 저희들이 했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부족하고 행정이 느리다는 이야기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년 전에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지 그래도 한 19년 차 정도 되는데요.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별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 내려오기까지. 근데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 현장 농민들이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구체적인 효능감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그도 열심히 좀 달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박수 한번 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빠른 속도를 내서요, 반드시 효능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쁘게 달려왔지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뭐 하냐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뭐가 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사과하고 쌀구도 농사 지었는데요. 결실이 안 되니 다 뱄습니다. 재작년에. 시장 개방 대응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계는 늘 가지는 상수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AI 시대의 농업의 대전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에 대한 목표 설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사실 한편으로는 양배추도 갈았고 우리 양파도 갈았고 우리 도매시장 회장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있는 형님들이 도대체 뭐 하냐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 수급 안전화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소멸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내 고향말이 2장 3선인데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우리 동네 어른들 70% 없어지고 빈집 70% 생깁니다. 근데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고 국토 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농촌의 정책에 대한 접근을 새로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후계 영농 인력 정말 중요합니다. 후계 영농 인력이 있으면 농업에 산업적으로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 인력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공공용 계절 근로에 대한 추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그 전문기관으로 농정원이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작업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타 산업보다 농업작업체의 사망사고 딴 데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친환경 회장님도 계시는데 친환경 농업 반드시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 토대도 구축해야 되고요. 축산분뇨 악취 해결을 비롯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도 확대해야 되고요. 지금 달걀이라든지 한돈이라든지 여러 축산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란값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하길래 근본적으로 양계장 못 짓게 하고 축산 농가를 못 짓게 하면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속에서 기후부 그리고 지자체 행자부 도움을 통해 가지고요. 부족한 만큼의 이번 기회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면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의 측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 수혜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다 어쩌다 공무원이 돼 보니까요. 사실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인의 혁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 현장에서 왔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도 나름대로 농업 쪽에 정책도 담당했고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야말로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바뀐 거예요. 그분들은 그 나름에 바뀌었는데 예를 들자면 농작업체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했던 것은 각각의 분야별로 현장의 농민들을 불러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 여러분이 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TF를 한 20몇 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농작업체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SS기 알죠? 예, 저도 SS기 모르는데 SS기 사실은 전복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SS기가 전복이 되든 농기계가 전복이 되면 바로 문자로 자기 자식들한테 하고 그리고 파출소에 문자가 바로 가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조금 개발해서 연구해서 약간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농작업체, 이재명 정부의 농작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이 좋은 걸 가지고 27년에 몇천 농가, 28년에 몇천 농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끝나는 30년쯤 돼서 한 15%, 20% 이렇게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연구를 막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촌에 있는 농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한다.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내년, 내후년에 이게 다 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가지라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바뀌는 체감 정책이다.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책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요. 정책 수혜자 입장으로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민들의 오랜 한입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제가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그냥 평소 때 이렇게 하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농민들은 늘 피해자였고 무엇이 바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어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저하고 똑같은 평소의 생각을 똑같은 의도로 하시길래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출사표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만큼의 능력과 실천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저를 활용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농업의 진심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석에 있을 때, 제가 지난해군요. 영남 산불 있을 때 한 4일 동안 같이 모시고 다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나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치인도 잘 없을 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선진국형에 맞는 리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딱 이걸 이야기합니다. 농업의 후진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선진국에 갔는데 정책을 수행하는 농업관이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늘 1차 산업으로서만 고민을 하게 되고 시장 개발과 산업 개발의 후순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또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꾸셨습니다. 대통령 되고 바꾸라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안 바꾸시고 지금도 모든 메시지를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담당 비서관이나 수석들한테 바로 보냅니다. 그게 새벽 1시든 2시든 검토하라고 연락입니다. 그래서 제안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라도 좋은 거면 쓰려고 하는 실사구시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세상은 작은 것을 많이 바꾸면 바꾸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을 정말 개혁적이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분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요. 예. 농정 정말 혁신할 마음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농협 개혁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지 전수조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하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업의 진심인 또 안 믿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전히 나는 안 찍었어. 마음에 안 드실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인 자리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이재명이라는 정부 또 이영수라는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작더라도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장 개방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데모를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의 입장에 이해관계에 들렸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과수산업 오신 분이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식품부에서 짜는 거는 정말 열심히 짭니다. 근데 우리 현장의 농민들만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과수 피해가 있다, 안에 특정 분야의 피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가 정말 잘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면은, 여기 우리 전한용 국장님도 오셨지만요, 저도 마찬가지고 농식품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기구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진심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책과 일방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이 대책이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검토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합당하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 농정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 신문에 부탁드릴게요. 비판적 기사도 좋고요. 그 기사의 한 줄에도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수용하고 검토하고 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립니다. 형식과 격식보다 실사부시적으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단체 논의도 중요합니다. 누구든 개인이어도 좋습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저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언제든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안을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하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농민들 중에서 데모 가장 많이 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기획도 하고요. 제가 홍콩, 캉쿤 제가 다 기획하고 거기서 실무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칠 FTA 투쟁 때도 그랬고요. 그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회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여론입니다. 매일마다 보는 신문 한 줄에 구체적인 비판이 담겨 있고 정부가 듣기에도 이게 뼈아픈 거고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되는 것이 기사화되고 또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더 빨리 검토하고 더 빨리 사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집회 한번 하면 알아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리에서 내가 트위터 하나만 한번 하고 내가 쓰는 페이스북에 한번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를 쓰시고 그게 조금 내가 봐도 괜찮다 싶으면 저한테도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농정을 한번 함께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밑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원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대선 농정공약팀에 매번 결합을 했는데 농업을 바꾸는 게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힘이 없어서 못 바꾼다는 생각을 해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TK에서 민주당으로 미친 짓으로 그죠? 했는데 농업계에서 정치적 힘을 꼭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1년 동안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앞에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게요. 그냥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 우리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해야 될 것 같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대통령실 내에서 저희들 우리 오늘 행정관도 와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브리핑이 설득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과 수석들이다. 여기에 설득해내지 못하고 여기에 동의를 못 얻으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쌀값 지금 정상화가 가는 과정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정치적 힘입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 안 밀리고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대통령의 마음을 놓고 때로는 수석님들, 실장님들 의견을 못 넘었을 때는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한테 얘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곳곳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경영인은 더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계 단체가 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순망치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보기에 농민들이 가장 대하기 편합니다. 내가 뭘 해도 제 양반들은 내 편이에요. 경상도에서는 내가 뭘 해도 내 편이고 전라도에서는 뭘 해도 내 편이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단체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치인들에게 농업계의 의중이나 정치에서 농업의 비중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대통령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관이라서 대통령을 무작정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 뭘 하나라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들도 다 꿈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 내 장래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희망대학만 적으라 그랬죠.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희망대학을 서울대 농대 이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니는 참 희한하다 임마. 뭐 서울대면 서울대고 경대면 경대지 왜 서울대 농대냐 그랬는데 어쨌든 제 꿈이 그렇습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평생 청춘을 바쳐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변화하고 바꾸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판도 하시되 이재명 정부 때 활용을 하셔서 한 개라도 크든 작든 농업의 오랜 숙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또 대행하고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